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의 첫 주말인 것 같습니다. 비가 좀 내려서 날씨는 좋은데 아마 바깥에서 야외 활동하시기에는 조금 아쉬운 날씨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워낙 풀려서요. 따뜻한 봄 날씨에 대한 기대감이 만연한 오늘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좀 주식시장도 괜찮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뭐 전업 투자자는 아니기 때문에 매 시간 매분 주식시장을 상시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투자하시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슈가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새롭게 투자를 하시지만 기존에 이 투자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돌아가는 사이클처럼 시장이 흥했다가 밀렸다가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수만 봤을 때 우리 국내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 쪽에 추세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저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내부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어떤 그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죠. 뭐 2천조가 넘는 엄청난 인프라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미국 시장도 지수 선물이 좀 상승하고 움직여주면서 상대적으로 그런 긍정적인 영향이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시장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프라 투자의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미국의 국채 금리는 아직도 10년물이 좀 약해요. 어쨌든 1.7% 정도 수준으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마감을 했고요. 다음 주가 어떻게 시작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제 최근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도 우려감도 계속 시장을 짓눌렀었죠. 그런데 이게 원래는 1.7% 넘어갔으면 아마 빅스 지수가 막 요동치면서 국내 시장도 많이 밀렸어야 되는데 이제는 몇 번씩 그 펀치를 맞다 보니까 요 정도 이슈 뭐 1.6% 이상, 7% 이상 가는 거에는 시장에서 크게 악재로 좀 받아들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확산도 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인 유동성 장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돌아오는 4월 5일 월요일 시장은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우선은 뭐 지난주 금요일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좀 강했던 것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 주식과 현대기아차, 뭐 모비스 같이 자동차 관련된 주식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특히 자동차 쪽에 관련되어지는 종목들이 한껏 좀 조정을 받고 애플카와 협의 논의부터 시작해서 블룸버그에서 갑자기 그게 또 아니다라는 그죠? 그런 뭐 공시를 좀 내용을 애플에서 나온 부분을 띄우면서 막 급락을 했었던 기억은 나실 겁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만도, 모비스, 그죠? 위아 이런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전체적으로 다 바닥 찍고 바닥이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조정을 받고 다시 21평선 돌파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요 이슈들이 되게 많았어요. 요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조선비즈의 변지시 기자님의 기사에 따르면 단독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4월 2일 10시 경입니다. 어제죠. 금요일 오전에 현대차가 구글과 합작사를 설립해서 무인차 서비스를 개발한다. 그죠? 뭐 자율주행과 어찌 보면 비슷하게 뭐 일맥상통하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헤드라인은 이렇고요. 내용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어찌됐건 뭐 현대차에서는 구글하고 제휴를 맺고 자율주행차 등에 탑재될 서비스를 좀 공동으로 개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작년 말 그죠? 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시장을 엄청나게 뒤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관련된 자동차 종목들에 엄청나게 뭐 전장 업체도 그렇고요. 시세를 좀 줬는데
다시 또 한번 이런 긍정적인 좀 이슈가 나왔습니다. 뭐 세부적인 기사는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아마 다 나와 있을 거고요. 이런 이슈가 있었고, 또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뭐 이건 장 마감하고 시간 외 단일가쯤에서 나오는 소식인데요. 현대차 그룹주가 차량 판매의 증가 있고 뭐 구글 제휴설의 강세다. 자, 차량 판매 증가에 대한 부분은 공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3월의 실적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 현대차의 한번 공시를 보겠습니다. 기업 정보 들어가시면 이거 지금 이 제가 보는 HTS는 유한타증권 사이트고요. 보통 이제 FN 가이드, 뭐 컴퍼니 가이드, FN 가이드라고 보통 하는데 그거는 FN 가이드는 유료로 보통 보실 수가 있고 거기서 일부 내용들만 발췌해서 이렇게 HTS 화면에서 뭐 상장 기업에 대한 정보 조회하면 나오거든요. 여기서 거래소 공시에 들어가서 4월 1일에 나온 현대자동차의 영업 잠정 실적 공시를 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월 1일 날 나온 거고요. 요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기사에서의 어쨌든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입니다. 현대자동차의 단기 실적 2021년 3월이죠. 3월 실적이 이렇고 2월의 실적이 이렇습니다. 전기 대비해서 증감률이 약 41.7% 가까이 되고 전년 동기 지금 2021년과 2020년이잖아요. 동기 대비해서도 증감률이 약 2.3%까지 되는, 어찌됐건 이 3월의 차량 판매량이 전기 실적 대비해서도 그렇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내는 뭐 그렇다 쳐도 이 해외의 단기 실적과 전기 실적도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상당히 좀 나고, 그리고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28% 가까이 증가하면서 이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왔다라고 하는 게 이 공시에 따르면 증명이 좀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현대자동차의 이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점이 호재로서 작용하고,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린 이 구글과의 합작 소식에 대해서 시장이 좀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슈가 시장에 풀리면서 전체적으로 좀 수급이 몰렸다라고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요즘에 계속 보는 건 뭐냐면요, 이 종목도 종목인데 어찌됐건 바닥권에서 혹은 조정 후에 다시 재차 반등하는 종목들에 관심을 갖는 게 맞다. 그래서 계속 제가 뭐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그 최근에는 이제 뭐 CS 윈드라든지 CS 베어링 같은 종목들이 사실은 많이 눌렸다가 다시 상승하고 지금 살짝 이틀 정도 눌렸는데요. 이제 그런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케미칼도 사실은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나게 빠졌기 때문에요. 케미칼은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22평선 돌파하는 양봉이 나와준다면 수급이 급격하게 쏠리면서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하고 22평선을 지켜준다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시 눌렸다가 올라오는 종목들도 많고 막 그래요. 뭐 HMM은 아직은 아니지만, 얘는 아직 깨지지 않았지만 어찌됐건 20평선을 깨버리고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종목들에 관심을 좀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를 본다면 그 애플과의 합작 소식, 그죠? 애플 칼을 만든다는 소식에 급격하게 지금 뭐 시가총액 굉장히 높은 녀석이 이렇게까지 증가를 했죠. 그죠? 보시면 20만원 가까이에서 갭으로 뛰어가지고 28만원까지 갔는데, 보시면 이제 눌린 정도 수준이 거의 갭을 다 메웠죠. 이 상승할 때에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이 상승을 하고 나서 갭으로 띄웠다. 갭이라는 것이 갑자기 급격하게 장 초반에 그냥 수급 쏠려버리면서 9시부터 갭 뜨고 시작한다고 하는 게 갭입니다. 이걸 갭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아시겠지만 보통은 그 갭을 반드시 메우러 간다는 겁니다. 차트상의 움직임을 보면. 근데 이게 거진 3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서 결국에는 갭을 메웠어요. 뭐 굳이 표현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 정도가 갭이었다고 봤을 때 갭을 메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빠지고 나서 결국엔 이 지지가 됐다. 이 지지가 된 라인은
지난번이 상승의 초입이죠. 요 구간대에서 강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눌려버리고 이후에는 22평선을 제대로 돌파도 못 해주고 계속 눌렸잖아요. 이런 흐름을 가져가다가 살짝 지금 어떻게 보면 갭이죠. 갭으로 띄워버리면서 거래량이 좀 터졌습니다. 되게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 보면 계속 개인이 담고 어떻게 보면 뭐 물타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개인들, 예를 들면 이제 이 정도까지는 마지노선이다,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담았던 분들도 있으셨을 거고요. 어찌 보면 급락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하락 후에 반등을 좀 보이면서 올라갈 때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데 금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토요일이고, 어제는 이렇게 양봉을 좀 세워주면서 기관이 1553억 순매수했고 외국인 778억 순매수했습니다. 기금이 498억 순매수했거든요. 이거는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수급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차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부터는 현대차도 양봉을 세우면서 20평선 돌파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 드디어 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20평선 이렇게 뚫어주면서 양봉 세웠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가 관심을 훨씬 더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지금부터는 더 들고 가야 될 시점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뭐 20평선 이거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또 좀 눌리더라도 하루 이틀 눌리고 재차 반등하면서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또 뚫고 쭉쭉 뻗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좀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가 다시 한번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을 세웠다, 그러면서 22평선 돌파를 했다라는 점을 유념하신다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관심 종목에도 이제 차량 관련되어져 있는 많은 종목들, 현대차와 관련되어 있거나 기아차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부품주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질 시점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추세를 좀 전환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또 만도도 한번 볼게요. 다 비슷하거든요. 현대위아부터 한번 볼까요? 현대위아도 역시 마찬가지, 지난번 같은 시기에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5만원짜리가 10만원짜리가 되면서 2배 정도 반등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쭉 조정받고 한 이 구간 정도에서는 좀 지켜주는 것 같아요. 한 7만 5천원 정도 라인, 그죠? 일봉입니다 지금 차트가. 이 친구도 지금 이 정도 라인에서는 지켜주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양봉을 좀 거래량 터지면서 세웠습니다. 20평선 강하게 좀 돌파를 해줬고, 지난번에는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을 찍고 눌렸는데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나와주고 밀리고 또 조정 받고 갈지, 그죠? 아니면 그냥 상승할 때 보통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와주면 그냥 쭉쭉쭉 계속 이 볼린저 밴드의 윗구간을 깨지 않으면서 계속 가는 게 어찌 보면 설 예거든요. 그럼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N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털고 가는 거죠. 털고. 그때 거래량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세게 갈 때는 털고 빠질 때는 거래량이 완전 죽어버리면서 다시 수급 들어서 올리는, 뭐 이런 패턴의 흐름을 많이들 보시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20평선을 돌파를 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차를 메인으로 잡아두고 그들이 간다면 현대위아, 만도 이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보여 계신 분들은 한번 현대차의 흐름을 보면서 계속 좀 들고 가면서 홀딩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얘가 만약에 좀 눌린다, 현대차가, 그런데 거래량 없이 눌려버린다라고 하면 그때가 눌릴 때가 좀 기회로 조금씩 담아가시면서 어찌 보면 그 관종이 이제 넣고서 비중을 조금씩 실어도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니겠느냐, 단기적으로는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셔야 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현대위아도요. 현대위아도 외국인이 53억, 기관이 84억 순매수했습니다. 지난 1월에 강하게 슈팅이 나왔을 때가 한 71억 기관이, 그죠? 94억 뭐 이 정도 수준이었었는데요. 그게 버금가는 수준으로 기관과 외인이 들어왔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기아차도 봐야 되겠죠. 기아차가 이렇게 좀 강하게 갔다가 아시겠죠? 애플카와의 그 소식이 좀 뭐 삐걱삐걱 거리면서
쭉 밀렸었죠. 그래서 20평선을 좀 깨면서는 이제 그 추세를 이어가지 못했어요. 이 추세가 쭉 이어가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었던 건데,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상승해주고, 여기서 대부분 다 말씀드리는 그 종목들이 비슷하죠. 상단 찍고 나서 밀렸는데요. 이번에도 여기 상단 찍고 나서 윗꼬리 달았습니다. 이 윗꼬리는 보시면 개인의 순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위 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은 수익 실현 혹은 털렸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금액을 외국인이 1050억, 기관이 661억 순매수했습니다.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건 그냥 나올 수 있는 흐름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현대차, 기아차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역시 기아차도 마찬가지. 위아, 기아차, 현대차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도를 마지막으로 볼게요. 만도도 흐름을 괜찮게 가져갔었죠. 그죠? 흐름을 괜찮게 가져갔었고, 쭉 지금 밀렸다가 다시 찍고, 이렇게 이 네 종목이 다요 사실은 같은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한번 볼게요. 이 네 종목의 흐름을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보시면요, 이게 지금 캔들로 설정이 안 되어 있나 봅니다. 그죠? 이렇게 보니까 조금 불편하네요. 좀 비교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그동안에 저기로만 봤더니, 네, 캔들 차트로 바꿔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캔들로 한번 다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만도고, 모비스, 기아차, 현대차입니다. 위안은 뺐네요. 제가 비슷한데요. 뭐 이것도 보시면 차트가 되게 비슷해요. 이게 현대차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거 조금 당겨 볼게요. 이렇게 보고, 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똑같습니다. 현대 모비스하고, 그죠? 현대차하고, 이게 만도고, 이게 기아차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어떠세요? 이 차트 4개 보시면, 이 현대차고요, 기아차고, 이게 만도고, 이게 모비스라고 봤을 때, 모비스하고 현대차는 거의 비슷하죠. 차트 흐름 자체가, 그죠? 그리고 이게 기아차거든요. 기아차는 지금 추세가 사실은 깨졌다기보다는 되게 이 62평선을 돌파를 밀리지 않고 쭉 지금 계속적으로 여기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차는 62평선 깨버리고 내려왔다가 다시 터치하고 지금 꾸역꾸역 지금 올리는 느낌.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이 만도도 지금 62평선을 깼습니다. 근데 기아차는 깨지 않고 계속 가요. 어찌 보면 추세가 가장 안 깨진 거는 이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 기아차입니다. 기아차는 60평선을 밀리지 않고 계속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아차에 대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도가 조금 더 먼저 이 바닥을 잡고 바닥을 높이면서 이렇게 흐름을 이어가는 듯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어떤 종목을 어떻게 관심 있게 봐야 될까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인사이트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에는 기아차가 현재 이 60평선 깨지 않으면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은 유념하시면서 투자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모비스도 뿐만 아니라 위아, 뭐 기아차, 현대차, 그죠? 만도 이런 종목들도 다 같이 묶어서 좀 보신다면 굉장히 좀 흐름을 이해하시기 편할 거란 좀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뭐 이런 흐름이 계속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현대차의 흐름이 괜찮게 이어지는지 살펴보면서 영상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유한타증권하고 제휴를 해서
계좌를 좀 개설하셨을 때에 제휴 콘텐츠 등록을 할 수가 있게 제휴가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후원을 따로 받거나 아니면 유료로 뭐 리딩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계속 그냥 무료로 영상을 좀 제공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뭐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도 배우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고. 근데 이렇게 유한타증권에서 좋은 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제휴 컨텐츠로 좀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한타증권을 개설하신 지 30일이 안 되신 분들이라면 다시 개설하신 데 들어가시면 이제 제휴 콘텐츠 등록하시는 데서 쩐다리를 검색하셔가지고 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지금 뭐 유한타증권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후원해 주신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유한타증권 계좌 유한타증권 스마트 계좌 개설을 설치하셔가지고 이런 절차로 간단하거든요. 계좌 개설을 시작해 주셔서 이 개설 확인 라인에서 계좌 유치자 정보 등록하기에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제휴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유치자의 제휴 컨텐츠를 클릭하신 후에 쩐대리를 검색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등록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영상을 만들고 제가 이렇게 꾸준히 제공하는 데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뭐 번거로우실 수도 있겠지만 후원해 주시고 뭐 도와주신다, 응원해 주신다라는 좀 생각으로 이렇게 등록해 주신다면은 진짜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시장이 좀 사실은 기대가 됩니다. 지수 자체도 좀 괜찮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다라고 좀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이 흐름을 이어가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도 계속 영상을 좀 만들면서 살펴보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뭐 현대차 관련한 자동차 관련주들 보유 계신 분들은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상승으로서 수익으로 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도록 잘 좀 움직이는 차트가 나왔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